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요즘 보니까 파산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좋은 정보 좀 주셨으면 하는데, 아, 예.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파산 관련해서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 네. 그 내가 이 케이스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면책을 받을 수 있냐? 예, 예. 그 네. 면책이 뭔지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좀 가물가물한데요. 예,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파산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금액을 계산해서 네, 줄 돈이 일부라도 나눠줄 게 있다면은 주는 게 법을 통해서 네, 나눠주는 게 파산인데, 네, 이게 면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네. 면하게 해주는 게 면책이잖아요. 결국은 면책을 받아야 되만이 그 이후로 네.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아, 네, 또 더 이상의 어떤 채무 독촉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면책을 받는 것이 사실상 개인 파산 같은 경우 네. 그 면책을 받는 게 큰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네요. 요인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좀 답해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네. 이게 그 면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소위 그 세 가지 정도로 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책이 있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상으로는 네,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6가지로 크게 나눠놨는데 네,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면은 다 면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책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권리 면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네,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 네. 이게 해당이 되면 이제 면책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네. 그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기타 사정들을 봤을 때 면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면 면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량 면책인데. 재량 면책. 예, 예. 네. 이걸 소위 재량 면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개인 회생법상에 네. 이게 법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재량으로도 면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이 사건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네. 1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2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일부 면책이 있어요. 일부. 네. 전부는 아니고 네. 일부는 까주마 뭐 이런 거죠. 일부 면책. 그래서 네. 그 일부 면책이 어디까지 범위냐면 이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 지난 이자는 다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3년간 이자도 면제해주고, 네. 그다음에 원금의 한 70%는 면제해주고, 오. 예, 그럼 이제 원금의 30% 그것만 이 정도만 나중에? 이제 예, 변제를 하면 3년 이내에 변제를 하면은 이자 없이 다 가능하겠죠. 3년 뒤로는 그렇군요. 이제 이자가 통상은 이렇게 일부 면책하면은 뭐 70%, 80%까지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90%도 있고요. 상황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면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전부 재량 면책도 안 되겠다. 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면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일부 면책을 하거든요. 네. 또 일부 면책도 1심에서는 전부 면책 불허가가 났는데 네. 항고를 해가지고 2심에서 다시 일부 면책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단하는 이 어떤 판사에 네.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또 시기 어떤 정책적인 영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적으로 네. 이 사건은 문의하신 사건은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이 불허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것이 예를 네.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면 네. 면책이 될 수 있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면책 불허가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기 파산이 있죠. 사기 파산. 예, 사기 네. 파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많이 이제 해당되는데, 이거 네. 뭐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파산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좀 남기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 친척, 형제, 아내, 뭐 부모, 사촌, 네. 아니면 가까운 친구, 뭐 네.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이제 넘겨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통 몰래 넘겨주나요? 뭐 부동산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부동산 같으면은 몰래 넘길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전 행위 나오는데 뭐 증여를 하든지 매매를 통해서 팔았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부동산 같으면 시세에 좀 안 맞으니까 좀 저가로 넘기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액면상으로는 이게 재산 은닉행위이기 때문에 면책이 나올 수가 없는 행위죠. 그렇네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만은 뭐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뭐 일부 면책이든지 아니면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동산도 이제 재량 면책이 구체적인 사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지금 넘겨준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 다른 어떤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빌린 돈으로 임차 보증금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부동산을 시골에 있는 땅을 넘겼단 말이죠. 뭐 동생한테 넘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량 면책을 한 사유를 보면 이 시골 그 땅이 본인이 어떤 뭐 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산 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상속받은 땅이었어요. 상속받은 땅이었고 땅 가격이 이제 가치가 크지 않았던 거죠. 가치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본 것이고 또 다른 것들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정 뭐 몇백만 원 얼마 안 되는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동생네나 이런 것들을 뭐 가족들을 약간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이런 행위가 있었고 그 넘겨준 사람이 사실상은 노령에다가 앞으로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워 보이고 뭐 또 병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이 사정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기 어렵다. 뭐 이런 사정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정을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넘겨준 부동산이 그 많은 빚을 얻어가지고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인데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넘겼다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면책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파산 면책 신청을 하실 당시에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재산을 숨기고 있다 이런 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고 재량 면책도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산다던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서는 재량 면책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것이 과다한 낭비예요. 낭비요? 과다한 낭비. 자신의 재산 상태가 지금 점점점 재산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돈을 많이 쓴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쓰여 있죠. 과다한 낭비로. 과다한 낭비. 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 과다한 낭비란 무엇이냐 해서 낭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뭐 돈을 많이 썼다거나 어떤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걸 낭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낭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버는데 뭐 월 그 수입한 돈을 넘어서서 300만 원씩 쓴다 매월.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지금 빚이 생기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카드로 다시 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쓰고 그러다 보니 이자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다한 낭비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낭비 같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개인의 자산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직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 영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나치게 낭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또 그것도 이 낭비가 그러면 과연 채무의 증대와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를 마구 축내 가지고 낭비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개인의 소비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낭비라면 그 낭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채무 발생의 원인이 낭비에 주로 기인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주식 투자. 예전 같으면 이제 주식 투자 많이 있죠. 요즘 뭐 가상화폐도 있고 네. 부동산 투자도 많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자기 돈이 아니고 주식 투자는 사실 이제 법으로 허용된 적법한 투자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르게 보는 게 이게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매일. 예. 그래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고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네. 그게 약간 도박성으로 하는 거네요. 예,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네. 하고 선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다한 낭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떨 때는 돈을 따고 어떨 때는 잃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돈을 딴 거 가지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거나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인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각도를 보는 네. 거죠. 왜냐하면 경제 회복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야, 너 좀 심하다. 그 정도 가지고 면책을 안 해주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양까지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자기 돈은 하나도 없이 네. 점점 뭐 카드에서 고리 이자로 제3금융권에서 막 돈을 막 가져가지고 전부 다 선물에 몰빵한다 네.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과다한 낭비 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런 게 주식 투자가 있고 또 다른 게 보면 다단계 이제 물건을 마구 사가지고 왜냐하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것만 가지고 이걸 과다한 낭비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 낭비라는 그 의미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남의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집을 샀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주식 투자의 예를 살펴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 집을 정리해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아니면 뭐 임차인들한테 얼마나 돈을 다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왜 이 집을 이렇게 계속 늘렸느냐 그 채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봐야지 알겠네요. 이게 면책이 될지 안 될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도박 같으면은 사실상은 이제 도박 자체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합법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카드 돌려막기. 그럼 카드 돌려막기는 낭비냐? 낭비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쪽 그쵸. 카드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저쪽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원금이나 이자를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카드를 돌려막는 행위 자체는 낭비로 보진 않아요. 낭비로 그렇죠. 낭비 행위와는 좀 별개의 거네요. 그럼 이제 있는 게 카드깡입니다. 그러면 카드깡. 카드깡. 카드깡이 뭔지는 아시죠? 카드깡이 뭐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거를 이렇게 돈으로 그렇죠. 물건을 이제 카드깡 업자들 있잖아요. 뭐 내가 카드로 자동차를 사서 할부로 사서 자동차를 싸게 팔면 우선 목돈이 생기니까 그런 게 카드깡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신용을 통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현저히 저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어떤 과다한 낭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 있거든요. 지나친 카드깡은 과다한 낭비로 봅니다. 카드깡은 낭비로. 낭비로 보지만은 그러면 이제 재량 면책에 해당하는지를 또 볼 수는 있겠죠. 카드깡이 얼마나 자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카드깡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했느냐 그 이자를 갚았다. 채권자한테 내가 막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자를 갚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재량 면책이든 일부 면책이든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러고 뭐 과소비라든지 뭐 자신이 좀 알겠네요. 이게 자기가 좀 약간 적법하게 뭐
네, 아주 이상하게 쓰면은 네. 이건 면책받기가 좀 어렵다. 네. 불법적인 거나 예, 예. 진짜 심하다거나 낭비가 심하다거나 예, 이러면은 예. 자신은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게 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네. 개인의 예. 도덕성이 나는 있어서. 괜찮았다. 왜 비난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그렇네요. 예, 예.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사회 일반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사회 일반이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기준이,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고 기준이 그러니까. 애매하군요. 어쨌든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일부 면책이라도 받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금의 70% 오. 까지 해고 이자도 빼주고 했을 네. 때 그러면 원금을 이 일부 면책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면책은 아니고 면책 효과를 바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파산자의 어떤 사회적 제재 네. 그 규정을 전부 다 이제 잊게 되는데 일부 면책을 했을 때 나머지 이제 빚을 네. 나중에 이렇게 다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복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복권해달라. 그래서 네.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이제 아무튼 일부 면책에 70%는 다 면책이 됐고 30%는 면책이 안 됐잖아요. 네. 그 30%의 의무를 다 변제하면 네. 면책한 것과 같이 해달라는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으시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보통 파산 신청이라든가 네.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회사 퇴직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면책 받았으니까 복권해달라. 다시 직장에 해달라. 그거는 안 되는 소급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장래를 향해서 면책되는 것이지 소급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기 전에 좀 이제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것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것들 기준으로 그 판단해 보셨을 때 약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셔가지고 명백하게 면책이 좀 되기 어렵겠다.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가지고 이게 들통나면 그거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낭비가 본인의 어떤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거, 사업자 명의자 대여 해가지고 이제 그 채무를 과다하게 받거나 아니면 어음 결제가 안 돼가지고 연쇄부도가 나서 부도 어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가 파산이 나면 이제 회사가 도산한 이유가 되거나 뭐 개인 채무도 많아지겠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그거와 별도로 개인이 어떤 씀씀이가 커가지고 씀씀이가 크니까 낭비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 안 된다를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가지고 오늘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면책의 어떤 불허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개인 예. 일단은 지금 이제 파산 신청을 맡길 그 돈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게 이제 관심사이신 분들 많은데 그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파산 신청 직전에 그 개인의 채무를 과다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파산 신청을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신용카드 회사나 어떤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대출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 아니냐? 아니면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의문들이 많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필수적인 행위라고 보신다면 뭐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이제 보거든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다 썼냐? 명품 막 사는데 쓰고 그래서 야, 너는 수입이 300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전부 다 명품 사는데 쓰면 이 과다한 소비죠. 그렇죠. 소비인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뭐 이렇게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뭐 그 사무실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그 결제를 했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낭비라는 부분이 단순히 네. 그냥 돈을 갑자기 왜 썼냐 요거 이렇게 단순한 사실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네. 그 회생법원 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그 서류가 있거든요, 양식이. 그 양식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읽어보시면 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개인이 하기에는? 글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니까. 처음 이제 법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문서를 놓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